네, 그러면 바로 세션 1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은 저희가 최근에 튜토리얼 컴피티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러너업으로 수상한 두 팀의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Geometric Deep Learning for Non-Euclidean Graphs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의 김범수 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Geometric Deep Learning for Non-Euclidean Graphs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김범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발표는 우선 목차부터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Going Beyond Euclidean Data라는 이제 논문부터 소개를 시작해서요. 이제 그래프를 이해하는 걸로 이제 플래네토이드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까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이를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 있는데, 그 두 가지 방향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을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제 Going Beyond Euclidean Data라는 논문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유클리디안 공간이라는 걸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뭐 위키피디아에 위키피디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설명이 나와요. 이제 뭐 수학에서 뭐 유클리디안 공간은 이제 유클리드가 연구했던 평면과 공간을 일반화한 것이고, 글씨도 너무 조그맣고 내용이 전 너무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림으로 쉽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음 그림에서 이제 공통된 게 하나가 있어요. 공통된 점이 뭐냐면 모두 그리드 위에서 정의가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차원 그림은 보시면 굉장히 작은 단위의 모든 그림들은 다 이런 작은 단위의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3차원 복셀들도 3차원의 복셀이라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음성 데이터나 이런 시그널 데이터도 이제 시간축 위에서 정의가 되는 그리드 위에 정의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non 유클리디안 데이터란 과연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말 그대로 유클리디안 공간이 아닌 공간을 non 유클리디안 공간이라고 일컫습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니폴드라는 공간이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프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매니폴드라는 공간은 두 점 사이의 거리, 뭐 유사도 이런 게 가까운 거리에서는 유클리디안을 성립해도 먼 거리에서는 그렇지 않은 공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예로 지구본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와 지금 여러분 사이의 직선 거리를 구하면 가장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미국에 계신 어떤 분과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가 직접 그 미국까지 가야 되는데 걸리는 그 실제 거리와 그다음에 그분과 저 사이의 그 직선 거리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공간이 이런 구형으로 된 지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실제 거리와 말하고자 하는 유클리디안 거리가 일치하지 않는 공간을 매니폴드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요, 3D 메쉬, 뭐 이런 그림 뭐 3D 표현에서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3D 메쉬라든가 아니면 요새 최근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술인 포인트 클라우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그래프라는 공간을 얘기하면요, 그래프는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노드에는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이 엣지에는 그 데이터와 데이터, 즉 노드와 노드 사이에 관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저희는 그래프라고 일컫는데요. 그래프의 뭐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 소셜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 브레인 펑셔널 네트워크라고 이제 그 뇌의 각 지점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네트워크를 가장 기본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 크게 두 갈래, 스펙트럴 도메인과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해결하는 크게 두 갈래가 있다고 했는데요. 각각의 도메인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럴 도메인이란 뭐냐면 이런 그 왼쪽을 보시면 저게 이제 저희가 흔히 있는 타임 도메인 아니면 스페이셜 도메인 위에 정의된 어떤 시그널이에요. 이런 시그널을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혹은 스펙트럴 도메인으로 퓨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이런 작은, 보이시나요 혹시? 이 작은 점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는 이런 공간을 이제 저희가 프리퀀시 도메인 혹은 스펙트럴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퓨리의 변환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저는 이 예시가 잘 안 와닿아서 다른 예시를 또 준비해봤어요. 이런 그림을 만약에 프리퀀시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제 왼쪽에 있는 저런 고주파 영역과 저주파 영역들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나타난 이런 신호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의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여러분 혹시 CNN 들어보셨을 텐데 이 CNN이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높은 성능을 거두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CNN이 잘 작동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니 이제 CNN에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항상 그리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랜스레이셔널 인베리언스와 이퀴베리언스라는 성질이 성립을 했어요. 이런 성질들 덕분에 CNN은 굉장히 적은 개수의 파라미터로 웨이트 쉐어링을 하면서 학습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공간을 간단한 베리언스로 표현할 수 있어서 학습이 잘 됐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그리드 구조라는 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CNN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처리하는 이미지 아니면 3D 복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단위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픽셀 같은 단위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작은 크기의 필터만을 가지고도 복잡한 형식의 데이터를 압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 때문에 그리드의 성질 때문에 우선 잘 작동했던 것이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트랜스레이셔널 인베리언스와 이퀴베리언스인데 각각 하나씩 보면요. 인베리언스는 뭐냐면 제가 저기 고양이 이미지가 하나 있잖아요. 저 고양이 이미지를 살짝 비틀어도 같은 피처로 매핑이 된다는 것이 인베리언스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CNN 방법으로는 우리가 CNN에 넣기 전에 이미지를 다양하게 어그멘테이션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고 플립을 하고 변환을 하고 색조를 주고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작업이 CNN에 있어서 인베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고양이를 같은 고양이니까 쟤를 비틀거나 뒤집거나 돌려도 같은 크기의 피처, 같은 모양의 피처로 매핑을 해야 된다라는 성질을 학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트랜스레이셔널 이퀴베런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굳이 이 이미지가 회전을 했다고 같은 피처로 매핑은 되지 않아도 그 피처 공간상에서 동일한 트랜스레이션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성질인데요. 이제 이 성질을 이제 강화하고자 이제 대표적으로 지적한 논문들 두 개가 이제 그룹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랑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캡슐넷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CNN은 이런 인베리언스와 이퀴베리언스 성질을 이용하여 굉장히 유클리드한 공간상에선 잘 학습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넌 유클리드한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런 성질들이 하나도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래프 같은 예시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에 그리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는 가까운 거고 누구누구와 사이의 거리는 먼 거고가 일정한 단위 위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그리드가 존재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뒤집거나 변형하거나 이래도 같은 피처로 매핑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트랜스레이셔널 구조가 성립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넌 유클리드한 데이터에서는 학습이 잘 됐던 요인들이 하나도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CNN을 적용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이미지 위에서 CNN을 학습을 할 때는 일정한 크기의 필터를 가지고 컨볼루셔널을 돌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를 저희가 이제 스펙트럴 도메인으로 갖고 와요. 그래서 퓨리에 변환을 했는데 그리드를 돌리려고 보니까 정해진 그리드가 없어요. 그러면 필터는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돌려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나온 해결책이 스펙트럴 도메인으로 옮기는 그 연산 자체를 아예 옮기는 과정인데요. 이게 굉장히 편리한데 이제 그 과정 자체는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글씨도 작고 너무 안 보이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펙트럴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셔널을요, 각각의 연산에 대해 모두 퓨리의 변환을 취해주면 전체 시그널과 전체 인풋 간의 단순한 곱이다 라는 간단한 논리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정의된 컨볼루셔널을 저렇게 하나하나 스펙트럴에서 돌리지 않더라도 그 시그널을 그냥 전체 인풋과 곱해주기만 하면 스펙트럴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셔널이 정의가 됩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시면요, 위쪽에는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저 시그널과 이제 주어진 인풋을 곱한 그 컨볼루셔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결과의 결과값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진폭이 조금 작아지는 정도의 연산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를 마찬가지로 모든 데이터를 다 퓨리에 변환을 하고 연산 자체도 퓨리에 변환을 취하게 되면요, 단순히 그냥 시그널과 인풋을 전체를 단순히 곱하는 것만으로도 위의 컨볼루셔널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의 장점은 각각이 모두 퓨리의 변환과 역변환으로 치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컨볼루셔널이 그리드 위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연산 자체를 그냥 스펙트럴 도메인으로 옮긴 다음에 곱해주고 그 결과 값을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그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펙트럴 이제 그래프 이론은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요게 이제 2017년 12PR에 발표됐던 논문이고요. 이제 아래가 이제 소개드릴 논문 중에 하나인 이제 그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인데, 이제 위를 보시면 저런 의자라는 이제 그래프 형태가 있어요. 저 그래프 형태를 이제 마찬가지로 퓨리의 변환을 취해서 베이시스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자는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뽀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의자를 하나의 베이시스의 조합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그 컨볼루셔널의 스페이셜 필터 역시도 퓨리의 변환을 취해줍니다. 이제 저 위의 의자는 그래프 형태로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리드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거 아래의 필터를 그냥 스펙트럴 도메인으로 옮겨줌으로써 컨볼루셔널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단순 곱으로 컨볼루셔널 연산을 한 다음에 나온 결과값을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변환하게 되면 그냥 저희가 스페셜 도메인에서 컨볼루셔널을 한 것처럼 저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인데요. 그래프 컨볼루션도 마찬가지로 필터가 존재하고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인풋인 그래프가 존재한다면 그 두 개를 단순히 곱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원하는 컨볼루셔널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이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트럴 그래프 이론은 이제 여기서 그 필터를 퓨리에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변환된 영역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이론이고요. 이제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Convergence of Laplacian Eigenmaps라는 논문을 이제 기반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퓨리의 변환으로 저런 베이시스를 구했잖아요.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라플라시안을 취하는 것이 이런 퓨리의 베이시스를 구하는 연산이다라는 이론이 존재하는데, 이제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그래프에서도 퓨리의 변환을 취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매니폴드와 같은 베이시스를 구할 수 있고, 그 베이시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CNN을 학습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증이 더 드는데, 이렇게 스펙트럴 그래프에서 그리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얘를 스펙트럴 도메인으로 가져와서 풀어야만 하는가, 얘를 굳이 모든 연산을 다 퓨리의 변환을 취해갖고 이를 이렇게만 풀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두 번째 소개드릴 논문의 부류는 이제 이를 그냥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있는 그대로 풀어보자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리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와 인접한 노드를 이제 저희가 하나의 그리드로 보고 그 인접 노드들을 이제 계산하는 연산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이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저렇게 있다면 나와 인접한 노드들을 참조를 해서 나의 다음 피처 값을 계산을 한다. 뭐 이런 방식의 이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이제 그러면 그래프라는 게 뭔지 한번 간단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래프의 예시가 이 플래네토이드라는 논문에서 소개된 데이터셋이에요. 이 데이터셋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각각의 노드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계는 사이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논문에 노드들이 존재할 때 어떤 논문과 어떤 논문이 사이테이션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데이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풀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제이선시 매트릭스하고 저의 그 인풋을 그냥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각 노드에 대해서 나와 인접한 노드의 피처를 단순히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 주변에 인접한 노드의 합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원리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이런 합이 정의가 될 때 어제이선시 매트릭스라는 거는 나와 인접한 노드를 1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의 자신의 피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처리로 A에다가
A 플러스 I 꼴을 대입한 이 A 햇을 어제이선시 매트릭스로 넣어주는 기법을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제가 인접 노드가 10개가 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총 11개의 합으로 표현이 될 거고, 인접 노드가 1개가 있으면 저를 포함한 1개, 2개의 노드만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합이다 보니까 그러면 11개의 합의 스케일과 2개의 합의 스케일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을 일치해주기 위해서 로우별로 각각 합이 1을 가지도록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장 기본적인 꼴은 랜덤워크 꼴이라고 그냥 D의 역함수 곱하기 A 꼴인데요. 그 방식을 조금 틀어서 이제 D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A, D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표현한 조금 더 꼬은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코드는 아래와 같이 소개가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각각의 뭐 히든 레이어를 전이를 할 때 그 히든 레이어는 이제 저런 노멀라이즈 꼴 위에서 각각의 이전의 인풋과 제가 학습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를 곱해준 그런 합이 되고, 거기에 이제 넌리니어를 씌운 값이 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부분은 그 노멀라이즈 부분을 표현한 거고, 코드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그 A에다가 이제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더해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래에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노멀라이즈하는 방법, 즉 D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A, D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처리하는 그런 연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래너토이드 데이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그 엣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요, 그 엣지에는 중복된 엣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1번 논문이 1, 2, 4, 4, 4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1번 논문이 1번, 2번, 4번, 4번, 4번을 레퍼런스 했다는 건데, 그럼 4번을 레퍼런스를 제가 3번 한 거잖아요. 사실 그냥 레퍼런스는 한 번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오류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리포트 되는 엣지하고 저희가 실제 그 그래프 안에 나타나 있는 엣지의 개수가 조금 다르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셀프 사이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논문에서 나를 사이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거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 셀프 커넥션을 만들기 위해서 A에다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더해주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미 이전에 셀프 커넥션이 존재했던 그런 논문들에 대해서는 이제 값이 2가 되게 되니까 그 연결은 뭐 특별히 더 강하다거나 이런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피펄 중에 하나로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각의 그래프 컨볼루셔널 연산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프 컨볼루션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컨볼루셔널 연산, 즉 CNN을 한번 간단하게 복기해 볼까 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런 개사진을 CNN으로 인식하고자 한다면, 제가 뭐 필터가 P개가 준비해 있다고 가정을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필터를 저런 식으로 각 RGB 레이어에 골고루 돌려서 한번 컨볼루션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필터를 마찬가지로 RGB 레이어에 골고루 돌려서 컨볼루션을 해주고, 세 번째 레이어도 세 번째 필터도 마찬가지로 컨볼루션을 해주고, 마지막 P번째 필터까지 컨볼루션을 하는 연산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연산의 과정을 그래프 컨볼루션에서도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그래프 컨볼루션 자체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수식보다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해서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컨볼루셔널 연산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 이제 요거는 그리드 위에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필터를 컨볼루트하는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만약 아래와 같이 그래프 형태, 즉 그리드가 없는 형태에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이제 이전과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퓨리에 변환을 취해서 그 스펙트럴 도메인 위에서 그냥 두 개의 시그널을 단순히 곱해주는 게 컨볼루셔널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필터는 n/n짜리 필터인데 굳이 저렇게 복잡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이제 저게 조던 노멀 폼이에요. 그래서 원래 n/n짜리면 이제 필터가 5의 n제곱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원래 5의 n제곱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팩토라이제이션을 하면 이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만으로 그 웨이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5의 n제곱개에서 5의 n개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필터를 표현해 주고요. 이제 이를 각각의 이제 그래프에 돌려보면, 앞서서 첫 번째 필터를 저렇게 돌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첫 번째 필터를 이 그래프에 돌려서 G1을 얻고요. 두 번째 필터를 돌려서 G2를 얻고, 세 번째 필터를 돌려서 G3를 얻고, 마지막
Q번째 필터를 돌려서 GQ를 얻는 방식으로 이제 제 히든 사이즈인 Q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멀티플 엣지를 가진 그래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학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화학식에서는 이런 결합이 단순히 이렇게 하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싱글 본드, 더블 본드, 트리플 본드, 뭐 아로마틱 링 구조, 그냥 링 구조,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 돼 있는가, 뭐 이런 정보들이 모두 엣지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런 앞서 말한 이런 단순한 하나의 연결만으로는 이런 엣지들의 성질이 포함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애그리게이션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무슨 메서드냐면 각각에 대해서 싱글로만 이루어진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블로만 이루어진 그래프를 만들고, 세 번째로 트리플로만 이루어진 그래프, 이렇게 쭉쭉쭉 컨주게이트만 이루어진 그래프, 이렇게 해서 총 만약에 n개의 피처가 존재한다면 엣지에, 그럼 n개의 어제이선시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다 GCN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GCN을 맥스, 민, 아니면 혹은 뭐 합, 이런 식으로 애그리게이션이라는 메서드를 취해서, 저는 일반적으로 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구했던 모든 GCN들의 결과를 그냥 단순히 다 더해줘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포워드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코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왼쪽이 이제 애그리게이션 메서드고, 이제 오른쪽이 포워드 패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x를 정의한 다음에 각각의 i가 그 각 엣지의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타입에 대해서 이 모든 엣지들을 애그리게이션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간단한 실행 코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벤질린 미라졸이라는 이런 화학식 하나를 이제 이런 그래프 컨버루션을 통해서 이 엣지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500차원짜리 피처로 만드는 이런 포워드 패스를 구현해서 튜토리얼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 결과고요. 네, 이제 각각 이제 스펙트럴과 스페셜 도메인을 하나씩 보시면, 이제 스펙트럴 도메인에서는 원래 기존에 정리되어 있던 그래프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그래프는 연결된 애들끼리 같은 레이블을 가질 확률이 높다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그 가정 위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 모든 연결이 시뮬레리티를 반드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다, 만약에 소셜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과 반드시 유사리라는 성질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질들 때문에 이제 이런 그래프 이론에서 타입을 해갖고 우리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다양한 엣지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특성들을 한번 고차원적으로 표현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된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식인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전과 같은 이제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CNN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히든 레이어를 하나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아웃풋이 이제 각 논문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건데, 이런 논문 클래스에 따른 타입을 정리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실행 결과고, 이제 이를 만약에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그냥 풀면 어떨까라고 한 논문이 이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인데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는 굉장히 간단해요. 만약에 제가 어떤 노드가 있으면 저와 인접한 노드 간에 셀프 어텐션을 구해서 그 어텐션과 웨이트과 자기의 합으로 그냥 그래프 컨볼루션을 정의하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는 이런 어제이선시 매트릭스, 어텐션 맵은 이제 전체 바이 전체로 떠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 그래프의 특성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그래프에 스페이셜리 인접한 노드를 대상으로 이제 어텐션 맵을 뜨게 되는 게 이제 이 스페이셜 그래프 컨볼루셔널의 주요 이론이고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매스크 어텐션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텐션 맵을 전체를 뜨지를 않고 저희 그래프의 성질을 반영을 해서 나와 인접한 노드 간의 어텐션만 뜨는 그런 방식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특한 점은 이제 어텐션 헤드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어텐션 헤드라는 건 단순히 어텐션을 몇 개를 뜰 거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 그림에서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어텐션을 뜨고요. 이 초록색 선, 파란색 선, 보라색 선, 이게 각각 하나씩의 헤드입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헤드가 존재하게 되고, 이런 헤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컨볼루션을 하면 마지막으로 이 헤드들 각각에서 나온 결과를 컨캣하거나 에버리지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방식이 튜토리얼에 소개가 돼 있고요.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고, 그래서 논문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리포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